자, 문제 3번. 판매량과 가격표를 이용하여 판매 총액을 계산하시오. 엑셀 파일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판매량과 가격표, 하단에 있는 가격표를 가지고 계산을 해라 하는 거죠. 그러면 는 판매량 곱하기 하단에 있는 할인가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인덱스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인덱스라는 함수는 단순해요. 는 인덱스 범위를 정해주고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해당하는 걸 가져와라 이거죠. 자, 그러면 MK101은 첫 번째 칸에 첫 번째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세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칸을 가져오는 거고, MK102는 세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칸에 있는 할인가를 가져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문제 자체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는 인덱스부터 하지 말고 판매량 곱하기 인덱스 가로 열고 하단에 있는 의류 코드부터 블럭을 잡아서, 의류 코드를 블럭 잡아서 여기에 줄은 몇 번째 줄이다? 무조건 세 번째 줄이죠? 할인가가 세 번째 줄이니까 3이라고 쓰면 돼요. 컴마. 몇 번째 칸인지 몰라요. 그렇죠? 모르지 않습니까? 문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101이면 첫 번째고 102는 두 번째고 103은 세 번째인데, 얘가 101인지 102인지 103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때 요거를 뭐로 찾는다? 매치 함수로 찾아라 이거죠. 매치 함수로. 매치 함수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는 매치 찾는 값 범위 그리고 옵션이 나와요. 옵션. 옵션이 중요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옵션은 대부분 0을 써요. 0. 우리 시험에서 옵션을 0을 쓰는데, 자, 그러면 제가 요거는 그대로 좀 묶어두고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다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는 매치 가로 열고 찾는 게 지금 101이니까 요거를 찾을 테고, 컴마 여기서 찾아봐라. 여기에서. 그런데 얘도 아래 거 얘도 아래 거 다 아래 거니까 항상 의류 코드에 있는 요거 세 칸을 잡아야 되니까 절대 참조. 그 다음에 매치 타입이라는 게 매치 타입.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라고 해서 0을 써야 돼요. 0. 근데 0을 안 쓰고 2를 쓰게 되면은 MK101보다 작은 경우, 102, 102, 103이 아니라 만약에 뭐 점수 60, 50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60보다 작다, 뭐 마이너스 1을 쓰면 뭐뭐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데, 1차 시험 필기에는 이 매치 타입을 물어볼 수가 있지만 우리 실기는 대부분을 0을 쓴다. 그러면 이 중에서 물어봐요. 너 MK101이니? 맞아. 첫 번째 만에 찾았구나. 너 MK102니? 아니야. 그러면 너는 MK102니? 맞아. 두 번째 만에 찾았구나. 이거죠. 너 MK101이냐? 아니다. 2냐? 3이냐? 아니다. 3이다? 3이냐? 그랬더니 맞아. 아, 세 번째 만에 찾았구나. 매치 함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해당 범위에서 몇 번째 만에 찾았느냐 하는 게 매치 함수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문제에다가 아까 여기 썼던 요 함수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죠. 요 뒤에다가 여기다가 매치, 내가 찾고자 하는 왼쪽에 있는 코드가 하단에 있는
그땐 여기만 잡아요. 밑에 거 잡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찾아서 절대 참조해주고 0 괄호 닫으면 이건 매치에 대한 괄호고 인덱스 괄호 한번 더 닫으면 되죠. 만약에 안 닫고 엔터를 치면은 괄호 닫을 거냐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예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자동 체크해주면 어디가 잘못됐지? 여기가 잘못됐구나. 얘도 항상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자, 그러면 답이 나오죠. 답은 우리 교재 102쪽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셀 참조가 내가 모르고 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블럭을 다 잡지 않으시고 요 콜론을 중심으로 이렇게만 내도 블럭이 돼요. 그리고 F4번 키 누르면 달러가 땅땅땅 들어가요. 자, 여기를 모르고 내가 셀 참조를 못했다 그러면 여기다 클릭하고 F4번 키 클릭하고 F4번 두 번 하지 마시고 이렇게 블럭을 잡으세요. 이렇게 여기가 보이게끔 여기 콜론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F4번 키 누르면 한꺼번에 셀 참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고 수정하시면 되고요. 가장 편한 방법은 직접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는 사실은 단기 과정이라 공부하는 시간이 짧은데 조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급하게 당장에 내일 시험을 봐서 시험을 합격을 해서 나는 뭐 회사에 입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라면 급한 마음이겠지만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세요. 그래야 편해요. 안 그러면 조급하면 실수를 많이 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시험장에 가면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뭐 천지신명께 오늘 시험 보러 왔는데 1시간 동안 잘하든 못하든 떨면은 실수하니까 그냥 재미있게 즐겁게 놀다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의 안식을 취하려고 기도를 해요. 물론 저도 제가 믿는 종교가 있지만 마음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왠지 타이핑도 잘 되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지니까는.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문제 4번은 어떻게 됩니다. 문제 4번 한번 보죠. 직위와 직위표를 이용해서 직위별 수당을 계산하래요. 문제 4번은 직위와 직위표를 이용하여 수당을 계산하시오. 수령액은 기본급 더하기 직위수당 가족수당을 계산하래요. 한번 볼까요? 화면에 어떻게 되어 있나? 자, 여기 지금 부장님이네요. 부장님이니까 가족수당이 있고요. 기본급 있고 직위수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급을 먼저 더하고 직위수당을 더하고 가족수당을 더하던 가족수당을 먼저 더하던 상관은 없어요. 아까 문제에서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를 했는데 할인가 곱하기 판매가 해도 상관없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쉬운 거는 는 가족수당을 클릭하고 더하기 아래에 있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위표를 가야 되니까 요 해당에 있는 가로로 놔야 되어 있으니까 H루급을 가지고 요 직위를 찾아가지고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는 가족수당 더하기 H루급. 그 다음에 찾고자 하는 건 왼쪽에 있는 직위고요.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는 하단에 있는 직위표 블럭 잡고 F4번 키 눌러주고, 자, 기본급은 두 번째 줄에 있으니까 2라고 쓰면 되고요. 2.
2라고 쓰고, 그 다음 부장이란 글자를 찾아야지 부징을 찾으면 안 되니까 정확히 일치하는 거. 이때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돼요. 요거는 기본 수당, 기본급이고, 더하기 직위상 계산이니까 또 HLOOKUP. HLOOKUP을 두 번 써야 되겠네요. 똑같이 부장 클릭하고 하단에 있는 직위표 절대참조, 그리고 세 번째 줄이죠. 이번에는 아까는 기본급은 두 번째 줄이지만 직위상은 세 번째니까 3 쓰고,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주면 부장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직위수당이 나오고 나머지 자동 채우기했을 때 나오면 되는 거죠. 이거를 50만원 더하기 180만원 더하기 100만원 해가지고, 여기 부장 350만원, 118만원, 50만원을 클릭하고 아래 거를 드래그하면 화면 하단에 작업 표시에 418만원이라고 나와요. 육안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좋은데, 시간 관계상 힘드시면은 내가 함수를 잘 썼다? 그러면 정답이라고 믿으시면 돼요. 예.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쓰시면 되는 거죠. 지금 성별 직위가 있는데, 직위가 지금 있고 코드가 있어. 코드, 사원 코드가 P로 시작하네. P. 그러니까 P는 뭐다? 생산부. E는 관리부. 그 다음에 B는 영업부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사원 코드에서 왼쪽에 한 글자를 잘라서 이 부서 코드에 있는 거를 가지고 부서명을 산출해라, 이런 내용이겠죠? 문제로 그렇게 써 있어요. 보시면은 사원 코드와 부서 코드를 이용하여 부서명을 표시하래요. 문제 1번은 사원 코드를 이용하여 부서명을 표시하시오. 무슨 함수를 써라? HLOOKUP을 쓰고, HLOOKUP과 left 함수를 사용하래요. left 함수. left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죠? 요 사원 코드 왼쪽에 한 글자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는 HLOOKUP 찾는 값은 left 가로 열고 왼쪽에 사원 코드에서 컴마 한 글자 가로 닫고가 밑에 있는 코드, 부서 코드에 있는 블럭에서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걸 찾을 거고, 정확히 일치. 정확히 일치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서 false라고 써도 되고 얘를 0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문제 2번은요, 한번 보시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평균을 이용하여 학점 기준표를 참고하여 학점을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문제를 보면, 파일을 보면은 그러네요. 여기. 그러니까 이 점수의 평균이니까 90이 안 되니까 80 이상 90 미만 B 학점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점을 출력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에버리지 함수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있는 걸 참조하기 위해서는 HLOOKUP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잠깐 보시면 0 이상 60 미만이라고 되는데 실제로 값은요 얼마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0,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값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셀 서식에 의해서 몇 이상, 여기는 몇 미만이라고 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을
셀 서식을 빼주면 이렇게 되는 거 원래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0점서부터 60 미만까지는 F, 60 이상 70 미만은 D 학점, 70 이상 80 미만은 C, 80 이상 90 미만은 B, 90 이상은 다 A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뭐예요? 의미 없어요. 이거는 입력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있어도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출제위원이 수험자를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편하게 쓴 것 뿐이야. 근데 저는 이게 더 불편하네요. 저 입장에서는. 저는 는 HLOOKUP을 써서 찾는 값은 뭐다? 에버리지. 이 두 과목의 평균을 계산한 거를 하단에 있는 이렇게 세 줄 블럭 잡고 절대 참조 그리고 평균에 해당하는 학점이 세 번째 줄과 3이라고 쓰면 되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돼요. 유사일치 아니죠? 정확히 일치 아니죠? 이땐 유사일치예요. 자, 평균이 65 그러면 65라는 점수는 없지 않습니까? 60 이상 70 미만이란 뜻이잖아요. 60 이상 70 미만이 D니까 이때는 정확히 일치가 아니라 유사일치. 근데 위에 거를 쓸 때는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요렇게 해주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이때 여기는 생략할 수가 있다. 여기는 생략할 수가 있다 이거죠. 예. 다시 보시면 여기는 지금 답이 18로 나온단 말이에요. 18. 근데 얘가 1이 나오게 하려니까 요 뒤에다가 17을 빼는 거고, 여기는 몇 번째 칸이냐 물어봤기 때문에 보니까 A, B, B니까 두 번째 칸이잖아요. 행번호.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5를 해야 7월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앰퍼센드로 결합해서 글자를 써줘야 몇 월이라고 나오니까는 요렇게 진행을 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월이 표시가 된 거예요. 지금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는 거를 가지고 여기 있는 표에서 인덱스를 계산할 때는요, 요 위에는 항목 이름은 영역을 잡지 않고 알맹이만 잡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늘 인덱스를 써서 이 표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부산 그리고 두 번째 칸에 있는 청주, 그러면 18,000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게끔 하라는 얘기죠. 근데 우린 부산과 청주를 눈으로 짐작을 해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칸이라고 우리가 찾았지만 밑에는 출발지와 목표 도착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라 하는 얘기죠. 늘 인덱스 요금표에 있는 건 항상 여기를 참조해야 되니까 F4번키 안 눌러도 돼요. 왜 안 눌러도 되느냐? 요금 한 번만 계산하고 끝나잖아요. 그럴 때는 절대 참조가 필요 없어요. 뭐 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 안 하는 게 편하죠? 그 다음 부산과 이제 여기 도착지에 있는 거 찾는 거는 HLOOKUP을 이용해서 내가 찾는 글자가 부산이고 이쪽에 있는 것 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코드니까 2를 써야 되고 정확히 일치한 걸 찾아야죠. 만약에 마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한 걸 찾아서 쓰고 이건 줄이고 다시 HLOOKUP에 들어가서 도착지에 해당하는 밑에 거 요 표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해당하는 걸 찾고 콤마 0 써서, 그게 만약에 부산이 아니라 서울로 바뀌면
서울에서 목포 요금이 되고 도착지가 만약에 청주로 바뀌면 서울에서 청주로 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부분이 자동으로 가겠다 그러면 여기다 는 요 글자 앰퍼샌드 하이픈 앰퍼샌드 요거 앰퍼샌드 요금이라고 쓰면 여기다 보기 좋게 하려니까 앰퍼샌드로 요금이라고 쓰면 만약에 이것이 부산으로 바뀌면 부산 청주, 서울로 바뀌면 부산 서울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업무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예쁘게 나올 거예요. 요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타려고 가서 이제 창구에 가서 얘기하면 그분들은 많이 보셨던 화면이니까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처음 근무하시는 분들은 출발지가 어디예요? 어디 도착하세요? 하고 입력을 하고 그러면 요금표가 산출이 되게끔 하겠지. 그거는 그 요금표를 이제 티켓을 발급해주는 창구에서 일할 수 있게끔 컴퓨터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겠죠. 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기네요. 귀찮을 정도로 너무 길어. 요금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길어요. 절대 참조는 해주셔도 안 해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지금 이 한 번만 계산을 말잖아요. 여기 만약에 부산 출발지 도착지가 여러 번 있다 그러면 자동 채우기 하려면 그때는 절대 참조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한 번만 계산하고 말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104페이지) 왼쪽 하단에 설명이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덱스 함수로 계산할 때는 늘 인덱스 범위 줄 칸이에요. 이때 줄을 찾는 게 첫 번째 HLOOKUP이고 칸을 찾는 게 그 다음 HLOOKUP 함수를 써서 줄 칸을 찾은 거죠. 책에는 그거를 나눠서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시고 이해하시고 나서는 직접 내가 코딩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날짜 시간 함수를 한번 볼게요. 날짜 시간 함수. 화면 하단을 보면 찾기 참조 두 번째 옆에가 날짜가 있는데 화면 하단을 보시면은요, 왼쪽에 엑셀의 화면의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오른쪽 하단표 가는 게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은요, 오른쪽 시트가 쭉 보입니다.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때 키보드로는 컨트롤하고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잖아요. 컨트롤 페이지 다운 키 누르면 다음 시트가 나옵니다. 컨트롤하고 페이지 업을 누르면 이전 페이지로 가요. 이전 페이지로 가요. 컨트롤 페이지 다운 이렇게 해서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설명드리면 요 데이터 함수를 쓸 때는 데이터 함수 안에 년, 월, 일을 써야 되는데 몇 년도다? 왼쪽에 두 글자가 88년이에요. 왼쪽에 레프트 함수를 써서 왼쪽에 두 글자를 잘라서 88년을 계산하고 월은 중간에 껴 있으니까 하나, 둘, 세 번째로부터 두 글자니까 미들 함수를 써서 세 번째 두 글자를 자르고 일도
왼쪽에서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니까 다섯 번째 두 글자다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엔터를 치면 답이 되더라 이거죠. 지금 문제지 보니까 레프트 함수 쓰지 말고 미들 함수만 쓰래요. 그러면 MID 괄호 열고 주민번호에서 첫 번째로부터 두 글자를 잘라라. 이렇게 함수를 바꿔야 되겠죠? 그럼 답은 동일한데 변형이 되면 뭐냐면 다 190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근데 200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지. 자, 제가 한번 여기다가 밑에다가 샘플 하나 만들어 볼게요. 13년 5월 5일날 태어난 남자아이라고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 2013년생이에요. 아까는 88년이니까 자동으로 1988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얘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하면은요, 1913년으로 나오잖아요. 2000년생인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거. 이게 13을 잘랐지 않습니까? 13을 잘랐으니까 1900이 아니라 2013년 이렇게 여기다가 2000을 더해요. 그럼 2013년이 돼요. 아니면 2000을 더하지 말고요. 앰퍼샌드로 20이라는 글자를 앞에다 붙여 2013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 지금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쉽게 문제가 내면 아주 쉬운데 2000년생을 우리가 계산해라 그러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복잡해지면 성별 코드가 1, 2가 아니라 3, 4만 나오는 게 1, 2, 3, 4가 다 혼합되면 어떻게 돼요? 어떨 때는 1900년생이고 어떨 때는 2000년생이잖아요. 그땐 성별 코드를 가지고 다 계산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아마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트라는 함수를 아느냐, MID 함수를 아느냐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 막 복잡하게 문제를 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을 만들 수도 있고 아까처럼 2000을 더하면 2013년이 되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안 더하면 엉뚱한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변형되면 아주 불편하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 2번 문제 볼까요? 자, 여기 기준 일자가 2025년 1월 2일이래요. 주민번호상에선 92년생이에요. 그럼 2025에서 1991을 빼주면 나이가 나오겠죠. 그런데 입사일이 2023년이니까 이 사람은 입사 2년 차예요. 그러니까 몇 년 차 괄호 열고 나이가 나오래요. 자, 먼저 날짜와 날짜 사이의 간격을 계산을 한번 해보는데요. 는 이어 요 기준일 있는 연도에서 이어
입사일의 연도를 빼볼 겁니다. 그럼 2025에는 25하고 23을 빼니까 2년차가 되는 거예요. 만은 아니죠. 3월달에 입사하니까 1년, 2년이 안 됐지만 그냥 나이만, 연도만 계산해서 2년차가 된 거고요. 답은 뭐라고 쓰냐면 몇 년 차가 나오래요. 그럼 여기다가 앰퍼센드 몇 년 차 이렇게 나오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괄호까지 나가서 괄호 안에 이제 나이를 넣어주면 되죠.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2025에서 1991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다가 이어 요 기준이 되어 있는 연도에서 여기 주민번호에 있는 앞에 두 자리를 자를 거예요. 레프트 주민번호에 있는 두 자리를 자르면 1933 이상한 나이가 됐어요. 왜? 이 사람은 1992년생이잖아요. 이 사람은 1992년생인데 왼쪽에 두 글자를 두 개를 자르라고 했으니까 92만 잘랐어요. 이게 2025에서 92만 빼니까 1933이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다가 1900을 한 번 더 빼주면 되겠지. 1900을 한 번 더 빼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앰퍼센드에 괄호 닫는 거로 마무리 해주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답이 맞나 한번 볼게요. 저도 그냥 써봤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 1900 여기다가 1900을 더해서 뺐어요. 1900을 더해서 빼든 뒤에서 1900을 더 빼주든 상관없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일 날 휴가를 출발해서 4일간 휴가래요. 그럼 4월 5일 날 출근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주말이나 일요일은 제외하래요. 이날이 만약에 금요일이었다 그러면 2일과 3일은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근무 날짜가 아니니까 3, 4, 5, 6 6일까지 휴가하고 7일날 출근할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무슨 함수를 써서? 워크데이 함수를 써서 이 데이트하고 워크데이 중에서 고르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 데이트는요, 이 데이트는 무슨 기능이냐면, 자, 휴가 날짜를 컴마하고 3개월 후란 뜻, 3개월 후. 마이너스 3개월 전. 그러니까 4일을 더한다라는 개념이 이 데이트는 아니에요. 그렇죠? 월로 계산한 거, 월로. 이걸 쓰면 안 되고, 위크데이는, 위크데이인데 보세요. 출발 날짜, 컴마, 옵션이 있어, 옵션. 이를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쓰지 말고요. 여기 있다, 여기 15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15? 15 이걸 쓰면 이상하게 됐어. 그렇죠? 요 날짜 컴마 이 날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 날짜를 선택해주면 계산이 안 돼요. 워크데이. 제가 함수를 위크데이를 썼네요. 그렇죠? 스타트 데이가 4월 1일이고 컴마 휴가일자가 4일이에요. 컴마 홀리데이가 있어요. 홀리데이. 예를 들어서 8월 15일은 쉬잖아요. 근데 엑셀을 개발한 미국에서 8월 15일이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모르잖아요. 3월 1일 모르잖아요. 우리 회사 창설기념일 모르잖아요. 그때는 예를 들어 이렇게 날짜를 어딘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날짜는 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 토요일, 일요일은 자동으로 쉬어요. 잠깐만, 그러면 얘가 무슨 요일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요일을 한번 볼게요. 요일을 보면은 화요일이었네, 화요일. 그럼 화, 수, 목, 금. 그러니까 일이 수, 화, 수, 목, 금 하고 휴가는 끝나는데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날은 월요일인가? 자, 화요일날부터 4일간 휴가니까 화, 수, 목, 금 4일간 쉬었어요. 이날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날 출근을 봤더니 토요일이야. 그 다음은 일요일이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빼주고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날짜만 계산하면은요, 4일에서 4일을 더했으니까 4월 4일까지 휴가고 4월 5일날 출근 아니냐? 근데 그날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쉬는 날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 5일제로 4월 7일로 나왔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됐어요. 워크데이 출발 시작하는 날짜, 그 다음에 기간 며칠간 휴가냐 이거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워크데이라는 함수입니다. 저도 워크데이는 잘 안 써요. 쓸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걸 해주면은 답이 된다. 자, 근데 보세요. 아까 제가 셀 서식을 요일까지 나오게 했어요. 이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해주면 아래 애들은 뭐가 자동으로 요일까지 나와요. 자, 그런데 자동 채우기 하고 나서요, 하단에 채우기 옵션에 가면 서식은 빼라. 그럼 날짜만 나와. 요일 서식은 볼 필요 없어. 첫 번째 것만 봤으니까는 굳이 안 해도 돼. 그러면 자동 채우기 옵션에 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누르면 결과만 들어가고 서식은 빠진다. 특히 뭐가 있냐면요, 얘는 지금 색깔이 제가 여기다 노랗게 칠할 거예요. 노랗게 칠하면 다 노래지잖아요. 그럼 서식을 빼면 어떻게 된다? 나는 노란 거 싫어. 원래 색깔로 갈 거야.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위크데이 함수 옵션이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 지금 문제는 이 화면을 보면은요, 너무나도 친절하게 문제를 만들어 줬어요. 사실은 얘가 없어요. 얘가 없이 요일을 직접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함수가 더 복잡해져요. 뭐 추수 함수를 이용하거나 이런 걸 쓰게 되는데,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하면 뭐가 좋으냐면은 해당 날짜가 평일인지 휴일인지를 판별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면 휴일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일이잖아요. 이것도 계산하는 게 한 번도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출제원이 된다면 이걸 내보고 싶어요. 자, 위크데이 함수를 먼저 여기다 써볼게요. 는 위크데이 함수를 쓰면은요, 날짜 선택해주고요, 쉼표를 찍으면 리턴 타입이 나오는데, 리턴 타입 한번 보세요. 옵션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1이 일요일이고 7이 토요일이 되는 경우를 쓰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지금 구분표가 월요일이 1이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옵션 2를 써야 돼요. 옵션 2를 써야 얘가 1이 월요일이고 7이 일요일이 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근데 지금 요일 구분표에 구분이 월요일이 1이 되고 일요일이 7이 되는 써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선택하기가 수월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나오면은 내가 2를 쓸지 2를 쓸지 3을 쓰기는 불편해요. 왜냐면 3은 0부터 나오거든요. 추수함수는 0번째가 없어요. 1번째, 2번째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나 얘를 써야 되는데 옵션 3을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2를 써요. 2를 쓰면 엔터를 치면 7이니까 일요일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럼 요거를 셀서식에 들어가서 요일까지 보여주게 하면 일요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를 7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칸을 가져오는 거니까 여기다가 무슨 함수를 써라? VLOOKUP 함수를 써라. 그래서 밑에 있는 해당 표에서 절대첨도 시켜주고 두 번째 거를 가져오면 되죠.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여기는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요일이 쫙 나와요. 맞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화요일, 토요일, 월요일, 월요일 맞네요. 요것이 그냥 날짜로만 돼 있으니까 실제 요일이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땐 센서식으로 바꿔놓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센서식 바꿔놓고 그 상태로 답안 제출하시면 안 돼요. 원래대로 복원해놓고 나서 하셔야 돼요. 위크데이에서는 이 옵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옵션 2를 썼다 이거지. 이게 무슨 말이다? 월요일이 1, 화요일이 2 해서 일요일이 7이 되게끔 하는 옵션이에요. 옵션 2라고 하는 거, 옵션 2가 이거를 의미한다라는 거,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옵션 2를 쓰면 어떻게 돼요? 일요일이 1, 월요일이 2 해서 토요일이 7이 되는 거예요. 옵션 3은요. 옵션 3을 쓰면은 월요일이 0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옵션 3은 거의 쓸 일이 없어요. 만약에 추수함수와 위크데이 함수를 쓰시오. 위크데이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면은 는 추수 하고 위크데이 여기 이제 날짜들하고 옵션을 1 쓸 거냐 2 쓸 거냐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2를 쓴다고 하면은 월요일 월만 쓸까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요일이 나오려니까 뒤에다 앰퍼샌드 요일을 쓰면 요일을 쓰게 되면은 무슨 요일이라고 나오겠죠? 자, 제가 이거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한번 써보면 이걸 빼고 써볼까? 아, 따옴표를 안 닫았구나. 아이, 주책이야. 그리고 요일을 쓰게 되면은
는 추수 위크데이 옵션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운표 안 닫은 거. 글자를 잘못 쓴 거니까 이건 제가 고쳐 쓰면 되고요. 옵션 2를 써야 어? 일요일부터 나오는 게 1, 월요일부터 나오는 건 2. 옵션을 2를 쓰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인데 월요일이 1이고 일요일이 7인 거. 뭐가 잘못됐나? 왜 이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쵸? 건너뛰어 버리네. 뭐가 잘못됐네 여기는. 이런 식으로 추수함수하고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 경우가 1이면 첫 번째, 2면 두 번째, 3이면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다른 자격 시험이 이렇게 시험을 냈어요. 추수와 위크데이 함수를 써서 해당하는 요일을 출력하시오. 이게 이제 ITK 시험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는 다행히도 아주 수월하게 이쪽에 요일 구분을 해줬기 때문에 919으로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요 옵션 2를 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문법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컴마를 딱 찍는 순간 이렇게 월요일부터, 만약에 여기 있는 요일 구분표가 일요일부터 나왔으면 옵션 2를 써야 되고, 그렇죠? 월요일부터 나왔으니까 옵션 2를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요 해당하는 게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니까 화요일이 되는 거고, 3이면 수요일, 7이면 일요일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봤습니다. V루법은 아주 다양하게 나와요. 다양하게. 자,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110페이지에 그게 나왔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일인지 주말인지 이거를 이제 계산하래요.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지정하래요. 월요일이 1로 시작하는 유형을 시작하래요. 월요일이 1로 시작하는 거니까 지정을 뭐로 했냐면 옵션 2를 썼네요. 그렇죠? 자, 날짜와 관련된 거 한번 볼게요. 이거네요. 그렇죠?
응시일을 기준으로 평일인지 주말인지를 판별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무슨 함수? if 함수하고 weekday 함수를 쓰는데, weekday 함수는 옵션이 뭐로 되어 있냐면 월요일이 1인, 월요일이 1인 경우로 처리하래요. 옵션 2를 쓴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요일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는 weekday, 여기 가서 컴마 찍고 월요일부터 나오게 하니까 두자 2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4네요. 그럼 만약에 토요일이면 6이 나오겠죠. 토요일이면 6이 나올 거 아닙니까? 1서부터 5까지는 평일이고 6, 7은 주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if 요일의 숫자가 1부터 5까지는 주말이고 6, 7은 1에서 5까지는 평일이고 6, 7은 주말이니까 요 숫자를 가지고 작다 6 그러면 어때요? 6보다 작은 게 1에서 5까지죠. 그러면 뭐야라? 이거는 평일이고 아니면 주말이다. 우리 책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5보다 작가 나갔다 그랬어요. 5보다 작가 나갔다. 5하고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더 쓸 수 있냐면 6보다 크거나 같은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주말이 되고 아니면 거꾸로 평일이 되면 돼요. 이거를 또 5보다 크다면 주말 아니면 평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6보다 작으면 평일, 5보다 작거나 같으면 1에서 5까지니까 평일 아니면 주말, 6보다 크면 6, 7이니까 주말, 5보다 크니까 6, 7은 주말 아니면 평일. 그러니까 요 네 가지가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린 답이 지금 한 가지만 나왔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작다 6, 작거나 같다 5 같은 의미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 말고 제가 요거로 한번 써볼게요. 요거로 여기다 요일이 아니라 위크데이 날짜에 해당하는 옵션 2를 썼을 때 그럼 요거를 셀서식으로 가서 요일을 같이 보면은 일요일은 주말 맞죠? 나머지 다 평일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쓰셔도 되고 크거나 같다 6을 써도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거를 셀서식으로 굳이 안 보셔도 답은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입사일자가 있고 근무연수를 계산하래요. 그러니까 근무연수는 현재 날짜를 이용해서 근무연수를 계산하래요. 현재 날짜는 투데이 함수를 쓰고요. 2012년도 입사했으니까 연도를 계산하는 이어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는 2025에서 2011을 빼주면 근무연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는 이어 투데이 해서 빼주기를 이어 이 사람의 입사일자를 계산해주면 이어 투데이
빼기 2여 입사일자 연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계산을 했어요. 연도, 오늘 날짜 연도에서 입사일자 연도를 빼서 계산했더니 13년이잖아요. 13년 이랬잖아요. 2025에서 뺐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1900년 1월 13일이 13번째잖아요. 13번째. 1900년 1월 1일을 첫 번째 날짜로 계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이 나온 거. 이렇게 놓지 말고 뭐 해라? 숫자로 바꿔주면 13이 나오겠죠? 나머지는 다 답이 같을 거예요. 요것이 이제 날짜로 나올 때가 있어서 얘를 자동 체크하면 날짜인데 이거를 어떻게 뭐 쉼표 스타일 찍든지 요 상단에 있는 여기 가서 숫자로 아니면 셀서식 우리 배웠으니까 셀서식에 들어가서 숫자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바뀌더라 하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됐나 보세요. 2027년 5월 21일.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얼마큼 남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럼 오늘 날짜가 며칠이고 요 날짜가 며칠인지를 일일이 계산하는 함수가 21일이라는 건 나오는데 2027년 5월 21일이 1900년 1월 1일부터 며칠째 되는 날짜인지 계산하지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는 데이스 함수 안에다가 요거 날짜 컴마 today 이렇게 해주면 기준 날짜에서 이 기준 날짜에서 오늘 날짜까지의 간격이 있잖아요. 간격.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는 이 날짜에서 빼기를 today를 해볼게요. today. 날짜와 날짜를 빼면 날짜가 돼요. 이것도 숫자로 바꿔주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days라는 함수를 써서 큰 날짜에서 작은 날짜의 간격을 날짜로 환산하시오고 이거는 이 날짜에서 오늘 날짜를 빼라 그러면 날짜 형식을 숫자로 바꿔주면 되고요. 동일한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계산해요. 이렇게 날짜에서 날짜를 더해라 빼라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는 days라는 함수를 물어보기 위해서 today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은요, 4번을 보면은, 수업 시간이 있고요, 수업 시간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입실 시간을 맞추래요, 입실 시간을. 자, 그러면 13시 10분이니까 13시에 입시하는 거예요, 입시를. 13시에 입시, 15시, 14시에 입시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시 영역, hour라는 함수를 써서 요 낮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 13이니까 13이 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출력하래요? 여기다 뒷자에 시자를 붙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뒤에다가 앰퍼샌드 C라고 쓰면 이렇게 뜨겠죠? 이렇게 출력하라는 얘기 같아요, 지금. 이런 유형의 문제는 처음 보는데 너무 쉽다, 이거는. hour나 month 중에, month는 월 계산하는 거니까 이 시간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가 좀 까탈스러운데 한번 볼게요.
입차, 출차니까는 11시 30분에, 10시 30분에 와서 11시 30분에 60분간이 있었네, 60분간. 그러니까 10분당 얼마다? 200원이네요. 200원을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보세요. 그러니까 요 시간에서 요 시간을 빼면 돼요. 요 시간에서 요 시간을 빼면 1시간 00분이에요. 1시간 00분. 그렇죠? 이거는 1시간 20분이고요. 1시간 20분이고 1시간 이건 50분이고 이거는 2시간 50분인가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시간에다가 분을 환산하려니까는 60을 곱해야 되겠죠? 60을 곱해야 분이 되는 거고요. 분이 되는 거고 여기는 1시간 20분이니까 1시간 60을 곱하면 60에 20도 해서 80분이에요. 80분 80분 환산하면 200원으로 나눠주면 10분당 200원이 계산되는 거니까 답이 되는 거고요. 자, 는 hour 출차 시간에서 입차 시간을 빼면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런데 분은 계산 아직 안 왔잖아요. 분은 여기다 계산한다 그러면 이건 1시간 20분인데 1시간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60을 하고 더하기 미니트 똑같이 출시간에서 출차 시간에서 입차 시간을 빼주면 80분 나왔어요. 이거를 괄호를 묶어서 나누기 200 나누기 200 하면 큰일 나겠다. 10분당 200원이니까 10으로 먼저 나눠주고 200원으로 나눠주면은 이게 숫자로 바꿔볼까? 숫자 어떻게 되나? 0이 되는데 뭔가 잘못됐나? 곱하기죠. 나누기면 곱하기 10분당 200원이니까 곱하기를 해주면 1600원 되는 거죠. 계산을 못하네. 이제 곱하기 나누기가 헷갈린 것 같아요. 여기 60분이니까 10분당 200원 1200원 맞고 80분이니까 1600원 맞고요. 우리 책에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요, 이게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요거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줬고 요거에 대한 걸 설명을 해줬고 페이지 넘겨보시면 10으로 나누는 건 왜다? 분당 요금이 아니라 10분당 요금이잖아요. 그러니까 10으로 나눠서 80분을 했으니까 10으로 나눠서 8 곱하기 200원을 해야 주차요금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5단계로 해서 10분 단위로 계산하기 위한 방법과 10분당 200원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곱하기 200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괄호를 안 묶으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여기다 괄호를 안 묶어버리면, 이걸 괄호를 안 묶어버리면 10을 나눠지고 200을 곱한 거에다가 이거를 더할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곱셈, 나눗셈, 다음에 덧셈, 뺄셈이고, 곱셈, 나눗셈은 나온 순서대로 계산하니까 먼저 이거 하고 곱하기 200하고 나중에 이거 한 거를 60을 곱할 거란 말이야. 그럼 엉뚱한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괄호를 묶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선수명은 첫 글자만 대문자니까 프로퍼런 함수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팀명은 모두 대문자니까 어퍼 함수를 쓰는데,
그 팀명에다가 팀명이 지금 괄호로 이렇게 양쪽에 괄호로 열고 닫고 해주라고 했으니까는 그래서 앰퍼샌드 기호를 이용해서 따옴표에 괄호 열고 뒤에 따옴표에 괄호 닫고를 결합해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했더니 이렇게 선수명과 팀명이 보기 좋게 나오더라 이거죠. 다시 보면은 요 위치를 잘못해서 면 서치 해가지고 내가 저 찾고 나게 골뱅이 SIN인데 이거를 여기 닉네임에서 찾아야 되는데 닉네임 위치 전자우편 주소는 7번째 있잖아요. 7번째 여기가 7번째 있으니까 우리가 찾는 거는 앞에 왼쪽에 6글자만 찾는 거니까 여기서 2를 빼주면 6이 나올 테고 이거를 여기다가 미들 함수를 써서 여기에 있는 전자우편 주소에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골뱅이 위치 하나 뺀 위치까지 뽑아주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더라 이거지. 이렇게 1 빼는 이유가 그거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코드에서 끝 글자가 M이면 남성용이고요. 그 다음에 W이면 여성용, 그리고 O면 아웃도어라고 표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우의 수가 3가지이기 때문에 if 함수가 2번 사용하는 거예요. 자, if 첫 번째 조건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 조건 1이 참일 경우가 있는데 M이랑 물어봤더니 맞대. 그러면 남성용인데 아니면 여성용이 아니라 아웃도어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웃도어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봐요. if 조건 2를 물어봐서 조건 2가 참일 경우가 있고 거짓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짓일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제품 코드의 끝글자가 M이냐 물어봐요. 맞으면 뭐다? 남성용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남성용이 아니면 제품 코드가 W냐라고 또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또 물어봐요. 그래서 W냐라고 물어봐서 맞으면 그때는 여성용이 되죠? 여성용이 돼요. 근데 남성용, 여성용도 아니면 뭐다? 이제는 아웃도어가 되는 거죠? 아웃도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를 2번 물어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 글자를 물어보는 함수는 뭐다? MID 함수, write 함수를 써서 제품 코드의 끝에서 한 글자가 M입니까? 물어보면 돼요. M입니까? 물어보면 돼.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이게 W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여기서 말한 제품 코드가 뭐냐면은 책에서 보니까는 C의 16번째잖아요. C 16번째. 그러니까 여기다가 C의 16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여기도 C의 16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거를 입력을 해 볼게요. 여기다가 틀렸다. 뭐가 틀렸다. M 남성용 W 뭐를 잘못 쓴 거지? 직접 한번 써볼까요? 는 if right 끝에서 글자 한 글자가 M입니까? 그러면 남성용 아니면 다시 if right 제품 코드에 한 글자가 W입니까? 그러면 여성용 그것도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아웃도어 아까 뭐를 잘못 썼나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다. A16인데 제가 C16이라고 썼네요. 이게 A인데 요거를 제가 아까 잘못 봤네요. 띄어쓰기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 띄어쓰기 제가 이렇게 한 거니까는 그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괄호는 if에서 한번 열었고 if에서 한번 더 열었으니까 두 번 닫아야 되겠죠? 두 번. 그럼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되더라. 제품 코드의 오른쪽 끝 글자잖아요. 그렇죠? 레프트 함수로는 못하죠? 미들 함수는 쓸 수 있어요. 미들 함수는 쓸 수 있는데 그냥 라이트 함수가 제일 수월하죠? 오른쪽에 한 글자를 자르는 거니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죠. 예. if 함수가 두 번 나오는 거 오늘 처음 해봤어요. if가 연속으로 두 번 나오는 거. 우리 매뉴얼에 보면 if를 연속으로 8번까지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10번을 쓰던 100번을 쓰던 어려운 건 아닌데 짜증스러워.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로 쓰면 좋을까요? 자, 이거를 만약에 if 함수 쓰지 않으면 어딘가에다가 M은 남성, W는 여성, O는 아웃도어라고 코드를 만들어서 룩업 함수를 이용하면 도움이 되겠죠. 룩업 함수 쓰는 게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지금 요거는요,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입학 일자가 2022 학번인데, 앞에 학과에 세 글자를 소문자로 써주고 괄호 열고 2022 입학 일자를 앞에 세 글자를 잘라서 괄호 안에 넣어주고 학과에 세 글자를 잘라서 소문자로 바꿔서 괄호 결합하는 거 앰퍼센드로 쓰는데 자, 세 글자를 자를 때
학과를 소문자로 바꿔서 세 글자를 자르든 세 글자를 잘라서 소문자로 바꿔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란 얘기죠. 그러면 레프트 요 학과 코드에 세 글자를 잘라. 이 자른 거를 로어 함수로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처리해도 돼요. 아니면 요 로어를 여기다가 로어 함수를 써가지고 이거를 소문자로 바꾼 다음에 세 글자를 잘라도 똑같아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앰퍼샌드로 괄호 열고 앰퍼샌드로 연도를 빼줘야 되니까 2요. 괄호 열고 여기 있는 날짜에 대해서 빼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에 앰퍼샌드로 괄호를 닫는 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를 요거를 레프트로 세 글자를 자른 다음에 로어를 해도 상관없어요. 로어를 먼저 하든 레프트를 먼저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옆에도 한번 써보면 로어 괄호를 빼고 괄호가 여기 막 들어가서 정신없이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두 가지 다 정답입니다. 예. 좀 귀찮네요, 이런 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앰퍼샌드가 여러 번 나오면 앰퍼샌드로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기호를 넣어주는 게 약간 좀 귀찮아요. 조건을 판단하는 건 뭐 if가 두 번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중 조건일 경우에 모두 참일 경우냐, 이게 이제 AND고요. 이게 AND고, 다중 조건일 때 적어도 하나만 참일 경우, 이때 OR을 써요. 그러니까 AND는 조건이 여러 개가 나오면 모두 다 만족을 해야만이 참이 되는 거고, OR은 여러 조건 중에서 참이 하나만 들어있으면 전체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논리곱, 얘는 논리합, 그래요. 그 다음에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함수가 있어요. 뭐 true냐 false냐. 그 다음에 역으로 계산하는 거. 역을 구한다 그래서 not. 그러니까 예를 들면 는 not true. 그럼 이거는 뭐가 된다? false가 되겠죠. 참의 반대니까 거짓이고 거짓의 반대는 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f error가 있어요. if error는 뭐냐면
거짓일 경우가 발생할 때, 거짓일 경우에 처리할 내용을, 정리해주면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500명이 시험을 봐서 1등은 대상, 2등은 금상, 3등은 은상 했는데 200명까지는 등수를 매겼어요. 거기는 처리했는데 만약에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는 if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랭크.eq 함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처리했는데 200등까지는 뭔가를 했어요. 200등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if 함수는 다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추수함수는 여기 값이 써져 있을 때 값이 1일 경우, 2일 경우, 3일 경우는 되는데 254일 경우까지만 처리가 되거든요. 255번째부터는 추수함수가 해결을 못해요. 그 255번째부터는 오류가 나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예요. 그때 이제 if error 함수를 써요. 그럼 만약에 500명이 시험을 봐가지고 100등까지는 본선이라고 쓰고 그 외에는 뭐 탈락이라고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는 추수를 써가지고 등수가 나오면 1등은 본선, 2등은 본선, 3등은 본선 해가지고 몇 개? 200개는 쭉 쓸 거 아닙니까? 100등까지니까 100개를 본선을 써요. 그럼 101등서부터 254등까지는 본선이 되는데 255등서부터는 표시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추수함수를 쓰는 방법도 있는데요. 는 if 등수를 계산해서 작거나 갖다 100등까지는 뭐라고? 본선이라고 쓰고 나머지는 탈락이라고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쓰면 돼요. if 함수를 써도 되고 추수함수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문제를 한번 보세요. 예. 1등은 대상, 2등은 금상, 3등은 은상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입상이라고 표시하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0명이 시험 봤다고 가정해보세요. 10명이서 한다고 가정을 하면 는 추수 석차를 계산해서 1등이면 대상, 2등이면 금상, 3등이면 은상. 그러면 4등부터 10등까지는 입상이니까 입상 4등,
5등 입상, 6등 입상을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6등, 7등, 8등, 9등, 10등 이렇게 써요. 길어졌죠? 똑같은 입상을 여러 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편한 거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만 쓰면. 1등, 2등, 3등은 나오는데 4등부터는 오류나죠? 오류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앞에다 뭐라고 쓰느냐? if 에라. 이 추수함수를 계산하는데 1등, 2등, 3등까지는 대상, 금상, 은상이라고 나오는데 4등부터는 오류가 나니까 그때 에러가 발생한다면 모두 다 입상이라고 표시하시오. 그러니까 4등부터 5등까지는 다 입상. 4등도부터 10등까지는 모두 입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열하는 게 줄어들죠. 그렇죠? 만약에 100명에서 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상, 금상, 은상 나머지 97명은 다 입상이니까 입상을 97번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if 에러를 쓰면 어떻게 돼요? 1등, 2등, 3등은 대상, 금상, 은상이 나오지만 4등부터 100등까지는 안 나오니까 에러가 발생했을 때 나머지는 다 입상이라고 처리하시오. 이러면 짧아지는 거, 이게 문장이 짧아지니까 이렇게도 많이 쓰더라 이거지. 그럴 때 if 에러 함수를 써요. 실제로 다른 자격증 시험에 if 에러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7번째로는 if s는요, if s는 조건식과 조건에 맞는 거를 쓰고 또 조건식을 쓰고 값을 쓰고 해줘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값이 맞을 수 있죠. 값이 안 맞을 수 있겠지만은 값이 맞으면 if s를 쓰는 거예요. if s. if s를 써서 조건, 그리고 그 값, 또 조건 두 번째, 값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나열할 때 if를 쓰게 되면 만약에 아니면 if를 또 써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다중 if에서 어떻게 썼어요? if를 써서 그것이 아니면 또 다른 if를 쓰는 게 여기 있었죠? m이냐 아니면 w냐 또 물어봤죠. 그러니까 if가 지금 한 번, 두 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if s를 쓰면 m이냐 그럼 남성복, w냐 여성복, 오냐 아웃도어 이렇게 쓰면은 if s를 한 번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인 거 그런 거고요.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면 되겠고, 스위치는 뭐냐면 스위치 값을 써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는 스위치 SWITCH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가 값이 들어가고 1일 때는 안녕, 2일 때는 반갑, 7일 때는 잘가. 그럼 요 값이 1이면 안녕이 되고 2면 반갑이 되고 7이면 잘가라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는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골라주는 거죠. 그런데 3, 4, 5, 6은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럼 여기다가 몰라 이렇게 써주면 뭐다? 1일 때는 안녕, 2일 때는 반갑, 7일 때는 잘간데 3, 4, 5, 6, 8, 9, 10, 1, 2, 7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몰라가 된다는 뜻이에요. 스위치라는 함수가 그렇게 쓴다는 건데 저도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매크로나 프로그램상에서는 이게 코딩을 할 때,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스위치라는 함수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지금 책엔 뭐라고 됐나 볼까요? 여기 논리 함수, 논리 1번에 한번 가보세요. 논리 1번에 가보니까는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총 휴가일수가 16일인데 이 사람 15일 썼대요. 그럼 하루를 덜 썼네. 그런데 5일 쓴 사람이 있어. 5일. 그러면 16일에서 5일 쓰니까 11일이 남았잖아요. 휴가를 안 썼으니까 어떻게 돼요? 휴가수당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회사에서는 돈 주는 것보다 뭐라고 하면 돼? 야, 너 휴가 좀 제발 가라 하고 휴가 독촉이라고 메시지를 보여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그 차이가 8일 이상이면 휴가 독촉, 8일 미만이면 4일 이상, 또 4일에서 7일에서 4일까지는 휴가 권장, 나머지는 공백으로 하시오 이거죠.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휴가를 사용한 자녀 일수가 8 이상이면 휴가 독촉을 하래요. 그리고 8일 미만 4일 이상이면 휴가 권장을 하래요. 휴가 권장. 그리고 4일 미만이면 어떻게 하라? 공백으로 처리하래요. 이 풀을 몇 번 물어봐야 돼요? 3번 물어봐야죠. 휴가 독촉이냐, 휴가 권장이냐, 공백이냐 3번 물어봐야죠. 2번. 이 풀을 써가지고 8 이상이냐 그러면 휴가 독촉이고, 이 풀을 또 물어봐야죠. 이때는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8일 미만 4일 이상이냐 물어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8 이상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니까 8 미만이에요. 8 이상이 아니면 무조건 8일 미만이니까 여기서는 4 이상이냐고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4일 이상이면 휴가 권장이고요. 그것도 아니면 공백이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엑셀에서 8 이상이냐 물어봤는데 맞으면 휴가 독촉인데 아니면 문제에서는 8일 미만 4일 이상이냐 물어보는데, 이거를 물어보려면 8보다 작고 4보다 크거나 같다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AND로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8 이상이 아니면 8 미만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 이상이냐고만 물어보면 돼요. 4 이상이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는 지금 휴가 일수가 16일이니까 개인별 휴가를 사용한 거를 빼주면 되죠. 여기서 이거를 뺀 그 숫자가 8 이상이 물어보는 거니까 는 if 총 휴가 일수에서 나의 휴가 일수를 뺀 이 값이 뺀 값이 크거나 같다 8이냐. 그런데 요 총 휴가 일수는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셀 참조를 고정을 해주면 되고, 휴가 독촉을 하고, 아니면 다시 if를 써서 여기에서 자기의 휴가 날짜를 계산한 거를 얘가 4 이상이냐고 물어봐서 그러면 휴가 권장이고, 그것도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여기 뭐 잘못 찍혔다. 얘는 하루 남았으니까 권장이고요. D4 예, 2원이죠. 2원. 이거 잘못 썼네. 2원. D3. 2원이 절대 참조고요. 요거를 제가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휴가 독촉
8일 남아 8일이고 여기는 뭐 상관없고 여기는 너무 안 썼어. 휴가 독촉이고 나머지는 권장이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금 1차, 2차, 3차 3번 시험을 봤는데 이 셋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80점 이상이면 80점 이상 등이 없으니까 불합격이고 여기는 80점이 안 되지만 80점짜리가 생겼어요. 그렇죠? 합격이 되겠죠? 여긴 80점이 아니더라도 80점이 껴있으면 합격이라는 얘기죠. 그게 오함수예요. 오함수를 쓰는 거니까 늘 if 오화로 물어봐요. 1차가 80점 이상이냐 2차가 80점 이상이냐 3차가 80점 이상이냐 이 세 가지 오화 함수로 물어봐서 이것이 셋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하면 뭐다? 그렇다면 합격. 근데 80점 넘느냐 한 개도 없다. 그때는 뭐 할 수 없이 불합격 처리를 하자. 육안으로 검사해 보면 80점이 되는 게 없으니까 불합격. 여기는 80점이 다 되니까 합격. 불합격. 여기 80점 되고 여기는 80점이 아니더라도 80점이 꼈으니까 합격. 80점이 낀 건 합격. 80점짜리가 한 개도 없으면 불합격 되는 거죠. 세 과목에서 적어도 하나가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그 다음 문제 약간 달라요. 복잡해졌어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출근이 근무나 출근이 80점 이상이면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80점 이상이면 돼요. 얘는 80이 안 되지만 출근이 80점 이상이니까는 되고요.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만 80점 이상이면 되고 외국어는 근무나 출근 점수하고 반드시 9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90점이 아니까는 이 사람은 국내 근무를 하겠네. 여기는 지금 80점 이상이 되고 외국어도 80점 이상이니까 해외 근무가 되는 거죠. and와 or가 결합되어 있대요.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and와 or가 결합된 형태의 문제가 어려워요. 형태가 조금은 복잡하다. 문제가 뭐냐면 근무나 출근이 80점 이상이면서 외국어가 90점 이상이면 해외 근무,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하래요. 그러니까 if 오와 근무가 80점 이상, 출근이 80점 이상 이라는 두 가지 조건하고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고 외국어가 90점 이상이라는 거는 오와 앞에다가 and로 묶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무 점수하고 출근 점수는 80점 이상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고
요 만족한 경우와 외국어는 and로 결합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다, 이거는 해외 근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를 한다. 그러니까 좀 오화가 한번 열었고 and 한번 열었고 if 한번 닫으니까 이렇게 되나요? 괄호를 안 닫고 엔터 치면 엑셀이 알아 닫아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근무는 여기에서 근무는 B 15번째 출근은 C 15번째 외국어는 D의 15번째인가요? 이걸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이렇게 엔터 치면 괄호를 딴딴딴 닫아주겠죠? 어차피 여기 괄호가 여기가 끝에가 3번 들어오는 건 아니고 오화에서는 괄호를 닫았고 and에서 괄호를 닫았으니까 if만 괄호 닫으니까 마지막에 괄호가 한 번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답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사람 해외 90 이상, 외국어 90 이상이 아니면 다 국내예요. 국내 여기는 80이 안 되지만 출근이 80 이상이니까 통과 90 이상 해외 근무 이렇게 돼 맞네요. 일단 외국어가 90점 이상이 돼야 해외 근무를 할지 아닐지가 판별이 되는 거죠. 예.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집에서 복습하시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